안녕하세요. 이번에 안재업 교수님의 인체생리학 과목에서 체온을 발표하게 된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이재영, 최윤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체온에 대해 알아보며 체온과 관련된 체열균형, 열손실의 출구, 체온 조절기 전, 체온 조절의 방법과 발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체온은 신부체온과 피부체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부체온과 피부체온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체온에는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까요? 신부체온은 신체의 신부, 즉 두개강, 흥강, 복강 등의 온도로 이것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약 37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답니다. 피부체온은 신부체온보다 약 5에서 8도 낮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또는 신체 부위에 따라 변화된답니다. 체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신부체온이 40도를 넘거나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체온 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체온이 변화했었나요?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머리에서 열이 난다거나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거나 월경 주기가 되어 체온이 올라갈 때도 있고 감기가 아니더라도 체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운동, 호르몬으로도 체온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이와 일주기 리듬으로도 체온이 바뀔 수 있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는 신부체온이 0.5도 높으며 노인은 신부체온이 0.5도 정도 낮습니다. 또한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자정 무렵부터 새벽 4시까지 체온이 가장 낮은데요. 수면 시에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 열의 생산량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인체 내에서는 언제나 열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이 열은 끊임없이 신체 표면에서 외부로 손실되고 있는데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생산된 열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손실되는 열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열을 생산하고 어떻게 열이 손실되는지 알아볼까요? 열을 생산하는 방법으로는 기초대사, 음식 섭취, 근육운동, 떨림, 호르몬에 의한 열 생산이 있습니다. 안정상태에서 체온은 주로 기초대사에 의해 생긴 열에 유지되는데요. 이때 열을 발생시키는 기관은 특히 내부전기이며 골격근의 대사에 의한 열 생산은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열 생산이 증가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화선 활동의 증가, 소화관의 운동량 증가 및 음식물 대사에 의한 특이동적 작용에 의한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의적인 골격근 수축 현상 즉 근육 운동에 의해 체온이 올라가는데요. 가벼운 운동일지라도 골격근의 대사에 의한 열 생산량은 크게 변화합니다. 만약 심한 운동을 한다면 열 생산량은 수분 이내에 20에서 30배로 증가하며 이는 총 열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육 활동의 변화는 체온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근 긴장도가 높아져서 혈관 평활근의 수축으로 오한이 발생하며 오한으로 발생된 떨림은 100% 열로 발산되며 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한랭 조건에 신체가 노출되면 근 수축과는 관계가 없이 호르몬, 즉 카테코라민, 갑상선 호르몬, 코티솔 등에 의하여 열 생산이 촉진되는데 신생아 때 매우 중요한 열 생산 기전이 됩니다. 앞에서는 열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이제는 열이 어떻게 손실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손실은 크게 복사, 전도, 대류, 증발 4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복사는 공기나 금속과 같은 전달, 매체 없이 신체 표면의 열과 주위 물체 사이의 열이 적외선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복사 현상에 의한 열이동량은 세 가지 요소 피부, 주위 환경과의 온도차, 그리고 체표 면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피부색 체표면은 주위 물체보다 온도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주위 물체로 보내는 적외선량이 크므로 신체에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온이 주위 온도보다 낮을 경우 복사열이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복사를 일으키는 유효 신체 피부 표면적은 전체 피부 표면적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데 이는 애과 대퇴구의 피부가 서로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란 신체 표면과 접촉된 공기나 주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체로 앉아 있는 사람은 의자나 마룻바닥으로 약 3% 접촉된 공기에 전도되는 것이 전체 열 손실의 12% 정도가 됩니다. 접촉하고 있는 물체의 온도가 피부 체온과 같다면 열 전도는 일어나지 않지만 주변 온도가 피부 체온보다 높을 경우에는 우리 몸이 오히려 주변 물체로부터 열을 전도받게 됩니다. 대류는 공기나 액체 분자의 운동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것으로서 전도에 의해 가운된 공기를 이동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신체 표면에 접촉된 공기가 체열에 의해 가운데어 가벼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대신 찬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수록 열 손실은 커지고 선풍기가 불어지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도 열 손실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증발이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폐와 피부를 통해 수분과 열 손실을 초래하고 발안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체에서는 증발성 열 손실이 촉진됩니다. 피부는 가장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열 손실 방법 중 복사, 대류 및 전도에 의해 이동되는 열의 양은 피부와 주위 공기층 사이의 온도차에 비례합니다. 피부 온도가 일정한 데 비해 주위 공기층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열 손실량은 증가합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에는 동정맥문화혈관과 피하 정맥총이 발달해 있는데요. 만약 더운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감소하게 되어 혈관이 확장하여 혈류량을 증가시켜 체열 손실량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만약 추운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 체온이 감소하게 된다면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커져 혈관이 수축하게 되며 피부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호흡기인 폐로부터 수분이 증발되므로 체열이 손실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기도와 폐포를 거치는 동안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되고 이 포화된 공기가 다시 내쉴 때 체외로 나가면서 증발됨으로써 체열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기를 통한 체열 손실량은 매우 적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체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체온이 어떤 상황에서 생산되고 손실되며 유지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체온 조절 기전 즉 체온을 조절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 학습해보며 앞에 학습했던 내용도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체온 조절 중추, 구심성 회로 및 원심성 회로의 작용으로 음성 대먹이 기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의 두 부위에 있는데요. 즉, 열 손실 중추와 열 생산 중추입니다. 체온 조절 중추는 기준점 37도로 되어 있는 항온 조절기처럼 작용하며 만약 체온이 기준점보다 높아졌다고 감지되면 열 손실 기전이 활성화되어 정상 체온을 유지하게 되며 반대로 체온이 기준점보다 낮다고 감지되면 열 보존을 하거나 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체온 조절 중추는 고심성 회로로부터 피부 온도 수용기와 심부 온도 수용기의 정보를 받아 원심성 회로를 통해 뇌관과 척수를 통해 화효과기에 전달합니다. 체온 조절은 앞에서 배웠듯이 열의 생산과 손실로 조절되며 열의 생산의 경우 기초대사, 근육운동, 소름, 혈과 수축, 열 생산 호르몬으로 생성하며 열의 손실의 경우 피부의 광각장, 발안, 복사, 전도, 대류로 인해 손실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을 발열인데요. 열의 생산과는 다르게 발열은 어떤 병적 원인으로 체온이 상승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온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 지으며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향대학교 의료-IT 공학과 이재영, 최윤석입니다. 감사합니다.